3학년을 딱 올라가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야, 이제 와서 빠꾸 노빠꾸인데 3학년이면 그때 애들이 다 놀랬지. 뭐 미친 거 아니야? 담당 교수님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3학년이면 이제 4학년 되면 졸업이야. 선생님 저는 너무 숨이 막혀요. 이러다가 졸업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똑같네. 인간들이 나 다른 줄 알았어. 다 똑같아. 또 막상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것이 녹슬고 있는 거지. 야, 참 일장춘몽이구나. 그럼 우리 인생도 되게 짧은데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돼? 짧은 인생 동안?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어차피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을 대상에 봤을 때 어쨌든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일부만 들어가고 오늘 스토리 위주로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적이 뭐 단순히 내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자궁 탈출증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하면은 딱딱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학 서적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환자들이 뭔가 쉽게 이해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자궁 탈출 환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있어요. 첫 번째 충격은 뭐가 내려왔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놀라는 거고 아 이게 자궁이 내려온 거니까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상담 받으라 해서 갔는데 큰 병원에서는 적출을 얘기하니까 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충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자궁 적출을 하지 않고도 수술하는 병원들이 이제 몇 개가 있긴 한데 환자들이 그 왜 저희 병원을 찾아왔을까 보면은 좀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지. 자궁탈 환자를 많이 봤잖아. 그리고 수술도 많이 했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도 계속 경과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우울증에서 탈출하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 직접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저 선생님은 이렇게 입에 모터를 달았나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죠 이러는데 그 맨날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맨날 환자 상담하고 수술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말이 나오는데 환자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는 거지. 좀 신뢰가 있고 이해가 잘 되고 적출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발률도 중요하잖아. 수술해서 좋아졌는데 몇 달 못 가고 한 몇 달 후에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또 우울해져요. 그게 수술을 해서 다시 재발하면은 이 환자 입장에서는 다시 수술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 얘기도 못해요. 뭐 누가 돼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혼자 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기차 타고 혼자 오시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병원 창피한 거 뭐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병원 문턱을 넘어오기 힘들어. 어떤 분은 제 유튜브를 2년 동안 봤대. 어이구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2년 동안 그럼 봤으면 도대체 몇 회를 봤겠어. 핸드폰으로도 보고 편할 때마다 보고 유튜브를 저렇게 그냥 머리에 내리가 박힐 때까지 보다가 오시는 거예요. 뭐 딱 한 번 보고 오지는 않아. 그만큼 자기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되게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지 수술이라는 게 개인 병이니까 위험하지는 않아요. 마취과는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혹시라도 피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뭐라고 할까? 여성들만이 겪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창피해 죽겠는데 의사도 남자야.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뭐 창피해 하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검사를 해야지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이 나오니까 하는데 간혹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분들은 창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남사스러워라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아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아줌마를 생각하시라고 이렇게는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당신은 자궁탈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공감을 하느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 아니냐. 그런 질환을 내가 남자인데 겪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분들의 경험담을 다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그 환자처럼 빙의가 돼서 이해를 하게 됐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창기 수술하신 분인데 그분도 되게 우울증도 심하고 뭐 밥맛이 없으니까 살도 다 빠지고 매사가 짜증, 신경질 그래도 아무튼 오셨을 때 얼굴이 진짜 통통해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 막 이제 여행도 막 다니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그 전에는 자기 진짜 우울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거든요.
오늘 수술하신 분은 정말 심각했어요. 완전히 다 나온 상태로 6, 7년을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아니 6, 7년이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걷기도 힘들고 병원 트라우마가 있대. 병원만 가면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계속 참다가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제 피가 나니까 자궁이 내로 밖으로 나온 상태로 오래되면요 헐어요. 이게 속옷에 스치고 외부에 자극을 자꾸 받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나오면 이제 무섭잖아. 암에 걸렸나? 이러다가 이제 진짜 심각한 병이 생겼나 막 별 생각 다 들면서 오시거든요. 나온 상태로 오래 있으면 부어요. 자궁이 있다만 해줘. 어떨 때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늘 하신 분인데 잘 끝났어. 잘 끝나고 남편분도 난 집사람이 너무너무 병원을 무서워해서 이제서야 수술했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녀님도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궁탈은 아니게 우리가 질환이 뭐 자궁탈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광에 통증이 맨날 심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근처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방광 내시경을 했더니 상처가 심각한 거예요. 방광 내에 약을 넣는 게 있어요. 집이 경상도 함흥 거기 산골에서 수녀님들이 무슨 집단 농장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소변을 자꾸 참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육도 과긴장돼 있고 방광도 손상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시더라고. 그럼 많이 좋아졌어요. 상처도 많이. 근데 이분이 이상한 통증도 있어. 방광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너무 뭉쳐서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저리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도 노동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도 우리 통증 치료를 하잖아요. 좀 멀긴 하신데 저 상관없어요. 이것만 좋아질 수 있다면 그냥 선생님 오시라면 올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그러면 꾸준히 하시면서 약을 좀만 더 넣자고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그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약간씩 웃으시는 거지. 그래서 좀만 더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근처에는 그런 치료를 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결국은 자궁탈은 그래도 수술하면 드라마틱하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환자들도 너무 편해요. 막 그런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냥 팍팍 좋아지니까. 근데 통증 환자 너무 힘들어요. 통증 환자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좀 증상이 빨리빨리 호전되는 분도 있지만 좀 천천히 호전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쳐가지. 그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지만 힘들어. 그 환자들이 꾸준히 와야지 좋아진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병원 키우셨다. 큰 병원 가면은 맨날 약만 주고 진통제만 주고 나중에는 이제 이 병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항우울증 약도 먹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남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이런 이상한 통증이 생겨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까 그러면서 오는 그런 자괴감이 커요. 자궁탈 환자는 그래도 그때 당시는 좀 우울하지만 수술하고 나면 바로 좋아져서 나도 편해. 근데 통증 환자들은 바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환자를 끌고 가기가 제일 힘든 게 제일 큰 단점이고 워낙에 이 분야에서 이런 근육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아직은 공감을 못하는 의사도 많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없어요. 중 유튜브로 다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계시니까 네. 여기 책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서술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지. 아까 여기 내용 목차 보니까 이제 처음엔 약간의 어린 시절에 좀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받은 과정, 그 다음에 개업을 했을 때 뭐 왜 이제 이런 통증하고 자궁탈 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전환을 했는지, 그래서 병원을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완성돼가는 환자들한테 수술을 하고 치료하면서 이 치료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또 환자는 항상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좀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자궁탈과 여성 통증이 메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유튜브 이런 영상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에세이처럼 풀면은 사람들이 쉽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최대한 제한하고 편하게 저기 원장 원영석이 전하는 뭐 따뜻한 공감 막 이런 게 이제 부제로 들어간다고 한 스토리를 또 이제 풀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도 어쨌든 책을 보면은 기억나고 스토리가 기억나고 저도 그때 말씀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아버님 얘기 기억나고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다른 게 잘 기억 안 나고 스토리만 사람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위주로 계속 풀어 나가면은 원장의 이런 인간적인 이런 매력과 이 전문적을 다 그려내는 이런 과체감에는 편하게 볼 수 있고 네.